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반감기까지 지금서부터 5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이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 보면 사토시가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선을 계속 그어가면서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알트코인 사토시가가 하락세인데, 반감기 이후를 대비한 단기 스캘퍼들, 그러니까 단타성 위주로 하시는 분들, 홀딩 위주 하시는 분들 말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명에서 한 7명 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지션 자체를 약간 밑에서, 살짝 밑에서 대기 중인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원화마켓이 아니라 사토시가 마켓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마켓은 아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아마 그냥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가로 봤을 때 전저점을 갱신했죠, 이미.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더블 골든 크로스 지점까지 가는데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서 위로 뭐 $1000 올라가든 밑으로 $1000가 깨지든 분명히 그런 방향성이, 환연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게 하락 추세선 쪽으로 가서 이게 하락 트렌드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9,400 대를 넘어서 $9,600를 뚫어가지고 이게 $1,600까지 가고 추세선을 그대로 그리면 $13,80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유명한 어떤 차티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그 사람 같은 경우 $30,000까지 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말에는 동감을 해요, 물론.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급등할 거야, 엄청나게 급락할 거야 라고 저는 딱 이 상태에서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이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는 이런 장세는 분명히 이번 주 넘어가면서 반감기 전후로 해서 분명히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불안 요소가 또 되게 많은 게 많아요. 그죠? 뭐 전 세계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 7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락다운 됐던 거를 전면적으로 오픈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전염병이 쉽사리 사그러들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뭐 락다운한 걸 오픈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뭐 유럽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오픈하니까 주식시장이 어저께서부터 오늘 새벽 언제까지는 반등을 했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이제 북상을 하면서 사실 주식시장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아마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2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684.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이걸 그렇다고 제가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것도 시세 조작이 되게 비트코인 못지않게 과거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는 오랫동안 투자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실 거예요.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몇 년간에. 애널리스트가 보는 위험 1순위가 지금 현재 뭐냐면 미중 무역 갈등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염병을 중국에 너네가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관세를 너네한테 매기겠다. 중국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반박해서 뭔가 또 딜을 하기 위한 뭔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불안한 장세가 만약 향후 몇 달간에 펼쳐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장세가 커플링으로 갈지 디커플링으로 갈지 확연하게 아마 그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히 딱 틀어졌다라고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클레이튼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코인을 사시고 싶으신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조사를 했는데, 이 코인이 이제 상장된 거래소가 4군데 있어요. 일단은 MXC가 있고, 업비트 인도네시아가 있고, 업비트 싱가포르가 있어요.
자, 일단 국내 거래소에 상장은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최근에 상장된 데가 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외 거래소거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소는 다 허접한 어떤 그런 거래소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리퀴드는 4월 27일 날 이제 USDT 마켓에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업비트에 상장하는 거는 제일 나중에 상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인 같은 경우도 링크라는 그 코인,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링크 코인하고는 좀 체인링크하고는 틀린 개념이에요. 그 링크 같은 경우도 일본에 상장되는 게 가장 나중에 상장됐죠.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되는 클레이 코인은 아마 가장 나중에 상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코인을 매집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또 생각하고, 아까 이제 금 가격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터 스푸트가 지금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9,000부터 이제 이게 콜랍스 될 거다, 이게 뭉개질 거다, 녹아내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하거든요. 차라리 금은 가격 걱정하시는 게 어떨까, 이 어르신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붕괴가 멀지 않았다, $9,000를 지원하기 위한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제가 실례로 다음 금은 카페에서도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금은에 관해서 막 이렇게 추종하고 여러 뭐 칼럼이나 글들도 주기적으로 올려서 저도 이제 저를 좀 약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카페 내에서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암호자산에 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이제 말도 안 된다, 영의 가치로 수렴할 거다, 막 이렇게 그때도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피터 시프트 같이.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그냥 금은에 관해서 추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와 금은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홍두깨님이 그 카페 주인장으로 있는 그 카페가 지금도 존재할 거야, 아마 분명히. 워낙 커뮤니티가 크니까. 그래서 금은을 추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보는 게 좋고, 리플은 국경 간 지불에 ISO 국제표준기구에 가입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되게 호재거리 뉴스가 너무나도 넘치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하나 보고 대중들은 거기에 엄청나게, 저는 뭐랄까, 찬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리플 코인을 추종하고, 저도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리플 코인이 뭐 얼마 갈 거예요, $400 갈 거예요, $500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국내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고 해외 차티스트 중에도 걔중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기 차트를 또 그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그리고 115개 바가 지난 후에 42개 바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 리플 코인의 상승세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나서 상승세가 있은 후에 하락 조정이 있은 패턴이 있은 후에 또다시 115개 바가 진행된 이후에 42개 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고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400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전제돼서 움직이지 않는 한 리플 코인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서 $400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이 차트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넌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리플 코인을 가지고 있고 리플에 물려 있으니까 반드시 그 가격 갈 거야. 앞으로 어느 순간에 갈진 모르죠. 시간을 두고 갈진 모르죠.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세금 체계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이렇게 그냥 올라버려서 사람들이 다 털고 나가버리면 지금 이런 거를 쌓아 놓는다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질 않을까요? 리플사가 사람들이 막 추종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엑센추어, 디지털 달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엑센추어, 뭐 SBI부터 뭐 BNP 파리바, 뭐 머니그램, 뭐 여기 보면 웨스턴 유니온, 우리가 아는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 유명한 금융그룹은 다 껴있어. 미주호, 웨스트팩.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코인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코인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견고한 호재성 어떤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미주호도 있고 웨스트팩,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미쯔비시, SBI. 자, 세계적으로 다 손꼽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융사들이잖아요. 다 그런 은행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은행들하고 관련돼 있는 리플코인이 그죠? 이게 하이 리스크일까요? 저는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 비자사하고 관련돼 있고 페이팔하고 연결돼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연결돼 있고 자, 이러면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는 이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써놨죠. 차라리 그냥 이 차트 기술적 분석 보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연말에 IPO라는 이 호재 있죠. 미국 섹하고 관련돼 있는 증권 시장에 어떻게 이게 돼서 그게 호재로 될지 그거에 관해서 차라리 좀 약간 차라리 그걸 보고 참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뭐 이게 급등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비중이 80%가 넘어요. 리플코인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적고 근데 누가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거 조작이다.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것도 조작인가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거를 그냥 개인이 생각해서 그냥 그러면 본인이 유튜버를 만들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걸 해야지 저는 객관적으로 모든 거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든 뭐가 됐든. 그리고 2명의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자금 세탁 방지를 시행한 사람이 천칭협회의 CEO로 지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리브라에 관해서 뭐 사라지게 할 거다. 그게 이제 작년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나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진행되네요. 여기 보시면 스튜어트 레비는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보조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의 모든 미국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법률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최근 직책에서 그는 HSBC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리브라의 어떤 그 최고 책임자로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은 리브라를 통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영상에서 뚜렷하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없지만 어쨌건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 디지털 뭐 달러, 뭐 디지털 위에나 디지털 원화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맞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도 방향성이 완연하게 아마 드러날 거예요. 폭락이 있든 폭등이 있든. 그 시점까지는 아마 불안불안한 아마 그런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600달러를 강하게 뚫냐 못 뚫냐 그거에 따라서 추세가 분명히 결정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딱히 특별하게 이제 뉴스 전해드린 건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